꿈쟁이? 김진미? 나는 꿈쟁이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매일 꿈을 꾸는데 그게 주로 예지몽이라서 하는 말이다. 성서의 꿈쟁이 요셉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나는 한국인이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 신도들은 내 말을 믿어주었을까? 주로 오늘 꾼 꿈은 오늘 일을 예지한다. 한 달 뒤를 예지할 때도 있다. 그리고 남이 나올 경우 그 사람에게 닥칠 일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일이다. 그리고 과거의 꿈도 꾼다. 며칠, 몇 달, 몇 년 전 내용이 아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전과 같은 내용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가끔 꾸곤 한다. 나는 전생과 윤회를 믿는다. 이런 옛날 꿈은 내 전생 기억의 일부분처럼 생각한다. 어떨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낯설지 않고 아는 사람처럼, 심지어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성격까지 한눈에 보일 때도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과 내가 전생에 알던 사람이었다고 추측한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주로 연예인이다. 남들은 내가 연예인에 미쳐서 헛꿈을 꾼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TV도 잘 보지 않고 인터넷도 거의 하지 않는다. 드라마나 영화도 보통 사람들처럼 열심히 보지 않는다. 아마도 연예인들처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는 과거 전생에서도 꽤 유명하거나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이다. 그것이 역사책에서도 나올 법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왕이나 왕비나 장군, 예술가, 문인, 대학자, 반대로 악명을 떨쳤던 악인이거나 그 외 광대, 기생들일 수도 있다. 연예인 대부분이 광대, 기생이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하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면 내가 겪었던 전생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람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가족, 친척, 친구들은 현생에도 계속 엮여서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삶, 그다지 차이 나지도 않는다. 이번 생의 덕을 많이 닦으면 내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업을 쌓으면 내 생에 고생하거나, 심지어 동물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동물들은 선업을 많이 쌓아 내 생의 사람으로 환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원을 구분하자면 광물계에서 식물계로 다음 동물계, 동물계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순으로 진화한다. 그 다음이 영장류일 것이고, 마침내 인간이 되는데, 인간도 처음엔 매우 가난하고 힘겨운 원시인 수준으로 태어나서 죽을 고생을 한다. 그것도 여자가 먼저이다. 여자의 삶은 남자의 삶 절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남자로 태어나려면 선업 점수를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팔자 나쁜 남자보다 팔자 좋은 여자의 삶을 선택해서 호강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 점수가 더 모자라면 개나 고양이의 삶 중 최상의 삶을 선택하는 수도 있다. 요즘 사람보다 더 팔자 좋은 개, 고양이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사람도 못 먹는 걸 먹고, 마시고, 미용해, 호텔 수준의 주거 환경, 주인이 안고 다녀서 걸어 다닐 일도 없는 팔자 좋은 개, 고양이들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람으로 고생하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나 선택하는 것이지. 정말 동물 출신들은 아무리 고생하는 삶을 살고, 요절하고, 고통을 받아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게 동물계 이하의 생물들의 수권이다.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지 않나? 1000년 먹은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하루 전에 들켜서 사람이 못 되는 이야기? 우리 사람들이 보면 구미호의 삶이 더 능력 있고 멋져 보이는데도 말이다. 대부분 사람이 되고 싶은 요괴나 동물들은 주로 다 사람이 되는데 실패를 해서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곤 했다. 어떤 구미호 드라마는 사람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인간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을 다 포기하고 꼬리 9개를 다 없애는 고통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론은 사람이 되는 동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는 슬픈 결말을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전래된 이야기이고 현대판으로 각색하면 요즘은 시청자들이 스토리를 결말짓는 세상이니까 구미호도 사람이 되고 남자도 안 죽는 결말로 드라마는 끝난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상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요괴나 심지어 우주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주 어디선가 인간들을 실험해서 다시 지구에 심어둘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의 우주인의 흔적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숨기기 급급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에게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마니어들끼리 모임을 한다. 나는 그 모임의 주퇴자이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서로의 신분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얼굴을 보지만 가명을 쓰고 개인사는 서로 묻지 않는다. 다만 만나서 어떤 꿈을 꾸고 현실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나 체험을 한 일 등을 공유한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그리고 회원이 점차 늘고 있다. 오컬트족이라 불리는 것 같더라. 우리 모임 회원 전국에서 다 온다. 서울, 경기에 회원이 제일 많아서 주로 서울에서 모이는데 지방 회원이 오기 힘들다고 불평을 해서 몇 달에 한 번은 지방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다. 이런 모임을 몇 년째 하다 보니 서로를 공개하지 않아도 대충은 수준이 보인다. 꿈의 내용이나 현실 이야기를 하는 걸 계속 듣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나이도 다양해서 나와 같은 중년도 있고 심지어 청소년들도 있다. 이 녀석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로 오는 경우들도 있다. 어르신들은 별로 없는 것이 거동하시기도 불편하고 전국에서 오시기도 힘드실 것이다. 내가 제일 연장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임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기록하는 것도 나다. 그래서 대화록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고자 했다. 출판용은 아니고 나의 연구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고 일일이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정기 모임에 오는 모든 동료의 대화록이 점차 두꺼워져서 나는 동료들에게 물었다. 정기 모임 대화록을 책으로 엮었는데 공개해도 될까요? 다들 결사반대했다. 그러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러면 우리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거라고 했다. 실제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담당 의사는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상한 약만 처방해 주더라면서 기분이 상해서 안 간다고 차라리 이 모임에 와서 더 속이 편하고 마음과 말이 통해서 좋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책으로 내지 않겠다. 다만 익명으로 내 연구 자료로 삼는 것도 안 되냐고 물었다. 동료들은 연구 자료라니? 우리가 무슨 실험실 마루타냐면서 더욱 분개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테지만 대부분 숨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알게 되면 그들도 더 위로를 받거나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설득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의 신분과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허락을 했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과 이름, 주소, 연락처도 모른다. 이메일로 정기 모임 연락만 한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었다. 나는 결국 이 내용을 엮어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출판했다. 그리고 인쇄도 내가 받는다. 논문과 책 제목은 망상증 환자의 꿈의 대화이다. 나는 정신과 교수이다.